이게 연말정산이 근로소득만 있다고 보고 종소득 계산하는 거랑 똑같거든. 종소득 제가 강의를 물론 고시생들 그 저기 수업에 비하면 안 되겠지만 50시간, 45시간에서 50시간 정도 한다. 그럼 그게 3분의 1이면 그래도 15시간에서 16시간은 해야 되거든. 근데 그 정도면 수요가 없는 거예요. 그 왜 수요가 없느냐 이거야. 수요가 없느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때문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그리고 더 좋다는 더 좋은 세무사에서 사랑한다 따라 세무사는 프로 때문에. 두 가지를 꼭 같이 얘기해야 돼. 하나만 얘기하면 왠지 뒷돈 받아먹은 거 같잖아. 그리고 독점은 절대 안 돼. 이제 근데 이 두 분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 우리는 연말정산 강의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체 ERP를 쓰기 때문에 그래. 그죠? 그죠? 자체 ERP 쓰고 계시죠? 그죠? 더 좋은 쓴다. 우리 더 좋은 쓴다. 세무사랑 프로 쓴다. 아닌데 우리는 위하고인데 나 세무사의 연수위원으로 있는데 나는 그래도 더 좀 위하고 미안하긴 한데 자꾸 연락 와. 세무사랑은 좀 바쁘라고. 어떻게 강의 때문에 다른 지방 가야 되는데 클라우드 서비스인가 뭐 이걸 해야 되는데 아무튼 자체 ERP를 쓰시는 데는 미치는 거예요 이제. 필요성을 느끼는 거죠. 그럼 도전이라든지 세무사랑 쓰는 데는 필요성을 못 느끼네. 왜 못 느끼는데? 프로그램이 해주거든. 프로그램이 해준다고. 그러면 조금 무섭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필요 없거든. 여러분들 필요 없거든. 안 그래? 안 그래? 예전에 있었던 실사례 하나만 언급할게요. 이렇게 빗대면 될 것 같아. 월급쟁이로 법인에 있을 때 그때 부가세 수정 신고가 있었어. 그래서 직원 중에 한 명이 결제를 올렸다고. 결제를 올리면 부가세 수정 신고를 하면 이제 신고와 관련된 가산세, 납부와 관련된 가산세를 매길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신고 불성시 가산세, 납부 불성시 가산세 이렇게 불렀어. 지금은 뭐 납부 지연 가산세지만. 그래서 납부 불성시 가산세 일수로 계산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하루에 10,000분의 3씩 올라갔거든. 내가 계산기를 두드려봤어. 계산기를 두드려봤는데 가산세 금액이 좀 다른 거야. 그래서 잠깐 불렀다. 차영이 불렀다. 예, 세무사님 뭐 잘못됐어요. 이거 납부 불성시 가산세 이거 계산했는데 계산한 게 좀 숫자가 제가 숫자 계산한 거랑 좀 안 맞는다니까. 차영이 뭐라는지 알아? 세무사님 도전해서 했는데요. 그게 무슨 소리겠어?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내가 계산기 두드려봤는데 숫자가 좀 다른 것 같아가지고 한 번만 확인해 보세요. 세무사님 도전해서 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당연히 도전해서 했겠지. 세무사랑 나만 쓰는데 내 컴퓨터에만 있는데. 네? 한번 다시 계산해 보세요. 좀 이따 얼굴이 벌개져가요. 벌개져가 뭐라 하는데 아니 그 사업주가 금요일에 납부한다 했는데 갑자기 연락 와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로 바꿨는데 그거 일수 계산을 빠뜨렸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때 제가 뭐 했는지 알아? 그래 봐봐 왜 우겨? 난 안 우겼잖아. 사람인지라 실수할 수 있는데. 그지? 그게 프로그램에 잡아먹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필요 없거든요. 그죠? 회계사무실에 있다가 딴 데 이직하고 싶어. 회계사무실만 계속 댕길 거야. 이제 100세 시대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안락사도 허용도 안 돼. 왜 이거 요즘 애들 그거 우픈 거잖아. 이게 우픈 거잖아. 우프다 이런 말 아세요? 우프다? 웃긴데 슬프대. 웃긴데 슬프대가 뭐지 도대체 그랬는데 그럴 때 하는 얘기구나. 프로그램 자꾸 업그레이드 되잖아. 그죠? 여기 두 분은 모르실 건데 프로그램 한참 광고 카피가 뭐였냐면 여러분들이 잠자고 있는 사이에 붕괴를 끊어드립니다 이랬다고. 도전해서. 그죠? 어떻게 붕괴를 끊는데? 작년 패턴 보고. 작년에 A라는 거래처에 돈이 100만 원이 나갔어. 왜 나갔는데? 재고 산 거거든. 매입이거든. 그럼 올해도 돈이 나간 게 있네. 매입으로 잡는다고. 엉터리라고. 왜? 올해 그 지급 금액은 지급 수수료예요. 매입이 아니라. 근데 프로그램은 작년 패턴을 보고 그렇게 한다고. 패턴을 보고. 그러면 엉터리다 그 얘기야. 엉터리다. 그럼 우리가 그걸 걸러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프로그램이 한 걸 다 믿으면 필요 없지 않아. 프로그램이 왜 그렇게 업그레이드 됐는지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급속도로 업그레이드 됐다고. 왜? 인건비는 그대로인데 인건비는 자꾸 올라가는데
저 기장 수수료는 10년 전이랑 똑같거든. 10년 전에 10년 전이랑 똑같거든.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20년 동안 똑같거든. 똑같거든. 그러니까 회계사무실 운영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던데?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 자르는 수밖에 없고. 그럼 사람 자르면 회계사나 세무사 밖에 못 돌아다니잖아.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되는 거야. 거기에 잡아먹힐 거냐 이거예요. 4시간 5시간 강의 들어가지고는 저도 강의 10년 넘게 했잖아. 안 된다니까. 안 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긴 강의를 좀 들으셔야 돼. 그리고 제가 지난달에 법인 조정, 결산 조정 실무 강의도 16시간짜리 했는데 부산에서 잘 안 열리긴 하는데 3일 혹은 4일짜리 강의가 한 번씩 열릴 때가 있어요. 두꺼운 책, 2700페이지짜리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게 혹시나 한 번씩 열리면 좀 들어놓으세요. 그러면 제가 약속 드릴 수 있는 게 무조건 도움 될 거예요. 회사 생활하는데 어떻게 빼노? 제가 몇 년 전에 3일짜리 강의할 때는 개인적으로 연차 쓰고 와요. 그래서 학원에서 개인적으로 연차 쓰고 오시는 게 너무 감사해요. 학원에서 그때는 책을 제공을 했었어요. 책이 10만 원짜리거든. 이렇게 짝 있게 한 책 말고 제대로 된 책. 양장본 이런 거 있잖아. 두꺼운 거. 그런 걸로 할 때가 한 번씩 있어요. 그래서 많이 들어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그 회계사무실에 언니들한테 못 대들어요. 예전에는 막 대들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하극상처럼. 근데 왜 그런 일이 있었냐면 언니들은 경력 단절이 된 상태에서 다시 온 거야. 그래서 예전에 회계사무실에 있었지만 네오플러스 이런 걸 쓰던 세대라 가지고 손이 좀 더뎌.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이게 둔화되는 건 어쩔 수가 없어. 둔화되는 거. 근데 두뇌 활동은 똑같다고. 우리나라에 연구 발표가 나왔었다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60대의 뇌 활동이랑 20대의 뇌 활동을 비교했는데 차이가 없대. 근데 이게 감각 그 인지하는 거 속도는 조금 더뎌진대. 그래서 예전에 동생들은 어떤 동생들 대학 간판 필요하는 요즘에 스카이 나와도 취지가 안 되는 거 매한가지인데 차라리 고졸 상태에서 회계사무실에 뛰어들자 이래가지고 27, 28 되면 7, 8년째 거야. 회계사무실에 7, 8년째 손 빠르다고 몸값이 되게 높거든. 근데 언니들 경력 단절된 상태에서 다시 복귀를 해서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지. 무시해. 그래 부딪혀. 그럼 부딪히면 결국 언니들이 동생들이랑 싸우기 싫으니까 세무사, 회계사 찾아온다고. 그만두겠다고. 그럼 붙잡을 거 아니야. 붙잡지 못하게 그만둔다. 어떤 이유를 대는데 갱년기가 왔다고 그죠? 그래 얘기한다니까. 그러면 저 갱년기가 와본 적이 없어요. 붙잡지를 못하는 거지. 근데 이제는 그런 일이 없어져 버렸다. 손이 많이 가고 빨리 해야 되고 양이 많고 프로그램이 알아서 다 해줘. 이 경력 많으신 분들 예전에 생각해봐요. 세금계 사서 예전에는 부가세 신고하고 이럴 때 박스떼기가 사무실로 날라온다고. 그럼 박스떼기 열면 세금계 사서 꽉 차있어. 몇천 장. 진짜 꽉 차있다고. 그럼 뭐 언니들은 이걸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고. 착착착 착착착 이래가지고 큰 집게 있어. 그걸 탁 집어. 그리고 서랍을 딱 열면 골무가 있거든. 골무 이걸 탁 끼워. 한 장씩 넣으면서 타타타타타타타 넣는 거야. 그러다가 갑자기 밀양 얼음골 사과 이래가지고 사과 박스가 탁 온다. 세무사님, 우리 거래처 사장님이 저희 고생한다고 사과를 보내주셨나봐요. 사과지 한 따봐봐라. 수수료도 밀리고 있는 판에 무슨 사과 잘 동원했겠다. 그럼 박스를 딱 따보면 안에 검은 비닐봉다리가 막 있어. 검은 비닐봉다리 안에 열어보면 신용카드 매출 전표 막 구리 있는 거야. 그러면 회계사무실 예직원들 그 발로 딱 갖다 차버린다. 쓰레기통에 갖다 집어넣든지. 근데 세무사가 옆에서 보고 있으면 갖다 버리지는 못하고 그걸 한 장씩 이렇게 쫙쫙 패지. 쫙쫙 패가지고 이렇게 집게로 집어가지고 또 이제 언니들 이제 골무로 해가지고 찍어넣기 시작하는 거야. 니 얼만큼 했노? 아 언니 3시간을 넣었는데 200만 원밖에 못 넣었어요. 그러는데 갑자기 세무사님이 오래. 예, 세무사님 왜요? 가공 2,000 넣어라 이러는 거야. 그럼 사람이 빡치는 거야. 처음부터 가공을 2,200을 넣으라 했으면 내가 이걸 3시간을 찍어 넣지 않아도 되는데 허무한 거라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가공을 그렇게 물장물을 해버리고 그런 거지. 근데 이제 그런 시대가 지나가 버렸거든. 지금은 검토할 줄 아는 사람 필요하다. 검토할 줄 아는 사람. 프로그램 다 해준다니까. 프로그램 다 해줘. 그죠?
검토할 줄 아는 사람. 안 그래? 우리는 제가 연말정산 강의 짧게 할 때도 그렇고 길게 할 때도 그렇고 똑같이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돈 받고 계산해 주는 거거든. 계산. 근데 오너분들은 계산 그거 잘하면 본전이야. 틀리면 요거도 없고. 그 숫자 하나 못 맞추나 이렇게 생각하거든. 숫자 하나. 근데 우리가 책임을 너무 많이 떠안을 필요는 없는 거야. 필요는 없다라고 표현하면 그렇고 책임을 떠안을 필요는 없다고. 어떤 책임? 연말정산은 100점 만점으로 절대 세금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그것도 엉터리거든. 그거 엉터리라고 짓게 된 거고. 그런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국세청의 공식적인 답변으로 볼 수 없다라고 되어 있다. 판례에도 있다고. 판례에도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응? 근데 국세청도 책임을 안 지는 걸 우리가 왜 책임을 져야 되냐? 응? 우리가 최대한 많이 알고 그런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하고 그리고 100% 완벽하게 이루어지진 않지만 그죠? 어느 정도 선까지는 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강의를 하다 보면 도전이라든지 세무사랑을 쓰시는 회계사무실에서 오신 분들은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 계세요. 저 세무사랑은 진짜 고시생들 상대로 강의한다더만 너무 이론에 치중된 거 아니야? 이론에? 당신들이 말하는 이론과 실무가 뭐냐 이거야. 나도 이제 경력이 제법 많이 쌓였는데 처음엔 되게 괴로웠다고. 강사평가서를 보면 너무 이론 위주로 한다. 그럼 집에 가서 소주 먹으면서 와이프랑 저 사람들 왜 자꾸 이론이라 하지? 나는 실무 강의를 했는데 실무 강의 나중에 한 몇 년 지나서 알았다고. 뭘 알았는데 일할 때 지가 본 적이 있으면 실무고 지가 본 적이 없으면 이론이야. 수준이 낮다 이거. 수준이 낮다. 그게 안타까운 거지. 안타까워. 그리고 프로그램이 알아서 지가 다 계산해 준다. 그럼 몰라도 돼요? 아니 업체 사장이 전화 와서 물어보는데. 근데 업체 사장이 전화 가지고 물어볼 때 떠듬거린다고. 떠듬거리면서 갑자기 짜증내면서 한다고. 근데 내가 미안한데 직원한테 바로 전화하라면 안 될까? 직원한테 내가 전달받아가 물어보는데 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내가. 그럼 직원한테 바로 전화하라지. 그럼 직원은 알아? 세법에 대해서? 모르지. 근데 회계사무실 담당 직원이 모르겠대. 세법을. 그럼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도대체. 시간 낭비지. 답변도 하나 보내준다고. 답변도 하나 보내. 제일 많이 하는 질문 있잖아. 어떤 질문? 여러분들 회사에 있는 직원분들 뿐만 아니라 명절 때 되면 그런 질문 많이 한다고. 네 회계팀에 있다며. 네 회계사무실에 일한다며. 야 있잖아. 내가 요번에 지출이 좀 많았는데 현금 영수증 그거 하는데 그거를 내한테 모는 게 낫나? 와이프한테 모는 게 낫나? 이런 거 엄청 많이 물어본다고. 세무사잖아. 우리 아버지도 내한테 그랬다고. 우리 아버지도 명절 때 같이 만나면 아버지가 그런다고. 배우야 내 이번에 뭐가 샀는데 그거. 그런데요. 그거 현금 영수증 네 전화번호 넣었다 이란다. 그러면서 술 한잔 사달라고. 술값이 더 많이 나간다고. 공제 맨날 때도 안 하는 거를. 그러면서 와이프 명의 카드로 긁는 게 나을까요? 제 명의 카드로 긁는 게 나을까요? 카드 공제 15%밖에 안 되는데 손에 잡히는 카드로 쓰면 되지. 맨날 때도 안 하는데 공제 금액 자체도 안 그래? 그지? 근데 그런 답변을 해주려면 알아야 답변을 해줄 거 아니냐. 안 그래? 그죠? 월세 세액 공제. 월세 세액 공제라는 게 처음 도입되네. 여기 연말정산 실무 강의하는데 한 분이 강의 다 끝마치고 앞에 왔어. 선생님 뭐 하나 물어봐도 되냐고. 한 4시간. 왜요? 그러니까 월세 그 공제를 못 받았는데 뒤늦게라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만 있으면 그 증빙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아. 낌새가 좀 그래. 그래서 제가 그랬지. 왜 신고 안 했는데요, 근데? 왜 신고 안 했는데요? 뭐 저쩌고. 저기 건물주가 신고 안 하는 걸로 그렇게 계약했어요. 그렇대. 근데 지금 왜 와서 갑자기 쌓았거든. 나올 때 쌓았거든. 그때 제가 뭘 했는지 알아? 싸게 해줬을 거 아니야. 신고 안 하는 조건으로. 안 그래?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하는 거야. 아무 말 안 하는 거야. 이게 참 그렇거든.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지. 생길 수도 있지.
그러면 뭐 구스르든 아니면 뭐 신고하라 하든 간에 알아야 얘기를 해줄 거 아니야. 알아야. 그죠? 네, 그런 차원에서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죠? 자, 해볼 거예요. 이 책이 되게 쉽게 잘 쓰여져 있어요. 되게 쉽게 잘 쓰여져 있어가지고 앞에 개정세법 파트는 얘기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좀 얘기를 하고 앞에 개정세법 파트부터 얘기하고 저 뒤에가 뭐 브록이라는 데에 간소화 서비스 관련된 얘기들이 좀 있어요. 그 부분을 보고 앞부분부터 또 다시 돌아가서 얘기를 좀 할게요. 하나만 더까요? 이분들 그래도 양반이지. 예전에 월급쟁이 있던 그 법인은 가습기 12대인가 11대인가 있었는데 중앙냉난 막 피부에 쥐약이네. 여자들 피부에 이게 가습기 12대면 아침에 출근해서 문을 열면 자욱한 노구리 소금처럼 같은. 자, 해보시죠. 17페이지라고 돼 있는데 한번 봐보세요. 개정세법 돼 있죠? 그죠? 지난달에 제가 법인 결산 조정 신고 강의할 때는 크게 우리가 신고할 때 영향을 미치는 개정세법이 없어가지고 2025년 즉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는 건 그거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줘서 추세를 좀 언급드리려고. 근데 그게 어젠가 뉴스 기사 보니까 거의 많이 쳐졌는가 보더만. 예산 들어가는 이런 관련된 안들이 특례 규정 이런 것들이. 그래 뭐 제가 아직 확인을 안 했는데 아무튼 지금 우리는 연말정산과 관련된 세법 규정들만 좀 살펴보자. 2024년 개정세법이 돼 있죠. 그죠?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 대상 확대돼 있는 이런 건 상관없고요. 해당 사항 없는 거 안 할 거예요. 제가 명단을 봤을 때 일반 기업체랑 회계사무실에서 오셨어요. 회계사님들이 계시는 회계사무실, 그리고 세무사님들이 계시는 회계사무실이 반, 그리고 나머지 반은 전부 다 일반 기업체에서 오셨어요. 일반 기업체 계시는 분들은 특히나 잘 보셨다가 전산팀에 반영을 해가지고 조정을 잘 해야 돼요. 자, 2번 보세요.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돼 있죠. 그죠? 월 10만 원이었는데 20만 원이에요. 출산보육수당. 그죠? 근데 회계사무실에서는 이런 걸 볼 일이 잘 없는 이유가 안 주니까. 줘야 비과세가 될 긴데 안 주니까. 일반 기업체에서는 이런 걸 신설해가지고 요즘에는 출산과 관련돼가지고 지원책이 많아졌죠. 그죠? 정부 차원에서 돈을 바로 뿌리면 즉각적으로 효과가 있는데 지금 현 정권에서는 긴축 정책이 이제 방향이잖아. 방향이다 보니까 돈을 풀지는 못하고 기업체가 자발적으로 직원들한테 출산과 관련된 돈을 풀면 우리가 비과세 혜택을 좀 줄게 이런 방향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난달인가 지지난달에 뉴스 기사 봤는데 인천 그리고 한 군데 지역, 우리나라에 두 군데 지역, 한 군데 지역은 어디지 기억이 안 나. 두 군데 지역에 그 올해에 출산율이 증가했더만. 이 두 군데 지역만 왜 출산율이 증가했는지 분석을 했는데 돈을 바로 줘. 이게 중요한 거야 지금. 비과세 혜택, 세액 감면, 세액 공제, 세금을 감면해준대. 세액을 공제해준대. 이거 필요 없고 돈을 줘야 된다고 직접적으로. 간단한 예로 요번에 여러분 통과된 게 있어요. 통과된 게 결혼세액 공제라고 있어. 결혼세액 공제. 결혼세액 공제는 뭐냐면 혼을 단신인 둘이서 결혼을 해. 결혼하면 한 명당 50만 원씩 세액 공제를 해줘. 그럼 둘이 합치면 얼마야? 100만 원 세액을 공제해주니까 돈 제법 크죠. 쏠쏠하죠? 뭐가 쏠쏠해? 둘이 세금 없어 원래. 소득이 적어가지고 세금이 아니 소득이 적어가지고 세금이 없다고. 이게 지금 답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비과세랑 세액 공제 혜택은 답이 없는 거야. 직접적으로 돈을 풀어야 되는데 현 정권은 돈을 푸는 정권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체한테 돈을 풀라고 하고 그러면 혜택을 줄게. 지금 이런 방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천이나 어떤 지역이 바로 돈을 풀었더니 출산율이 바로 증가하더래. 그럼 그걸로 이미 학습이 한번 이루어졌으니까 다른 지자체들도 조금 움직이지 않을까? 지금 전국이 안 좋아서 그렇지 이것만 끝나고 나면
아마 추경을 계속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돈을 바로 갖다 대줘야 된다고. 그래 안 하면 안 돼요. 정말 그래요. 세금 소득이 적어서 세금이 없는데 50만 원 공제해 줘봐요. 아니 안 그래요? 그죠? 작년이랑 올해 최고의 화두는 뭐예요? 통합이지 통합.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통합 고용세 공제 얘기하는 거예요. 통합 고용세 공제. 세액공제 1,700 돈이 얼마야? 그지? 이거 지금 안으로 올라가 있는 거 보면 한 명당 돈이 한 2천만 원까지도 됐다고. 그지? 세금이 50만 원인데. 납부세액이 산출세액이 50만 원인데 세액공제 700만 원, 1,000만 원 그게 무슨 의미냐고.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얘기. 그죠? 요 얘기 조금 하고 할까요? 그죠? 첫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처음 도입된 해에는 진통이 있을 수 있으니까 기존에 있던 세액공제 혜택과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해놨죠. 기존에 있는 세액공제는 뭐가 있었어요? 고용중대 관련된 거, 그리고 사회법률 관련된 거, 경력단절 여성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죠? 요걸 공제받는 게 낫느냐, 통합고용이 낫느냐, 요거 때문에 견해가 막 있었어.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봤는데 기존 걸 공제받는 게 조금 더 유리하더라라는 케이스도 있긴 하더라고. 이해가 안 되긴 하지만.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요 실무 강의로 서울, 고양, 저기 대구, 부산 강의 다 찍었거든. 찍으면서 피드백 달라 그랬어. 뭘로 신청하셨냐고. 세액공제 규정 전부 다 통합이야. 그러니까 통합돼 버린 거지. 안 그래? 그죠? 여기도 다 통합으로 적용하셨죠? 그죠? 피드백 주세요. 왜 통합으로 적용했어요? 왜 통합으로 적용했어요? 기존 거 적용 안 하고. 사업주한테 얘기하기 좋거든요. 사업주한테 얘기하기 좋거든요. 뭐가 사업주한테 얘기하기 좋은데 제 사례를 조금만 더 드릴 거예요. 제가 가닥기 해가지고 월급쟁이로 법인에 있을 때 외부 조정업체라고 규모가 좀 큰 업체 세무 조정을 하는데 여기가 연금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거야. 세액공제 금액도 제법 클 것 같아. 근데 연금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후관리 규정에 대해서 회계팀장한테 얘기를 해줬는데 회계팀장이 피드백이 왔는데 뭐라고 피드백이 왔냐면 공제 혜택 안 받으랍니다. 공제 혜택 안 받으랍니다. 회계사무실에 계시는 분들이 상대하는 그 업체들이 대부분은 이제 규모가 좀 작을 거예요. 대부분. 근데 규모가 제법 큰 데는 자기 인사고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후관리 규정에 안 걸렸으면 좋겠다. 안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부 조정업체 중에 자기들이 계산해온 세금을 몇 군데를 제가 틀어가지고 다시 조정해 준 데가 있는데 그 조정해 준 데는 다음 연도에 전부 다 저랑 계약 해지됐어요. 세 군데나. 자기들 인사고과에 영향을 받거든. 그래서 세액공제나 감별혜택은 꼭 적용받을 건지 물어보고 저는 적용을 한다고. 적용한다. 그럼 다시 돌아와가지고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만약에 세액공제 혜택이 1,000만 원이야. 근데 올해 공제 혜택 실질적으로 200만 원밖에 못 받았대. 나머지 800은 이월이 된 거지. 이월이 됐어요. 그런데 사후관리 규정에 걸려가지고 추징이 돼. 100만 원 추징이 된다고. 그럼 과거의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200만 원 공제 받은 것 중에 100만 원을 기해내야 돼. 근데 통합은 2월 된 것 중에 차감한다고. 그러면 사람은 처음부터 돈을 안 주면 모르는데 돈을 줬다가 뺏어가면 기분 되게 나쁘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주를 설득시키기가 통합이 조금 더 용이한 거지. 그래서 금액이 뭐가 더 유리한데 우리 관심 없는 거야. 우리는 사업주한테 설명하기가 용이한 거. 그래서 전부 다 통합으로 적용을 했지. 그지? 안 그래요? 근데 사후관리 규정 무섭지 않아? 그지? 요즘 평생지장이라는 개념이 없었다 하지만 요즘 직원들 막 왔다 갔다 엄청나게 한다고. 여기 인사 담당자들은 4대보험 때문에 머리 아파 죽겠다고. 안 그래? 그지? 내년부터 적용될 세법 개정안 올라간 거예요.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추진 안 하는 걸로 올라가 있어요. 그럼 진짜 혜택이 죽이지. 그죠? 그리고 공제 혜택은 더 커져요. 금액이. 예전에 우리 사회보험료 공제처럼
사후관리 규정을 적용 안 하겠다 그 얘기야. 다만 1년까지만 추가로 적용해줘. 고용 인원을 유지하면. 세부적인 사항은 또 시행령이 개정이 돼야 알 수가 있겠지만 그러면 진짜 큰 혜택이 된다고.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 왜 이렇게 큰 혜택을 줄까? 왜 이렇게 큰 혜택을 줄까? 국민연금이 애고 나서 그래요. 국민연금이 애고 났기 때문에 4대 보험을 넣어주라고 해요. 근데 4대 보험을 안 넣어주거든. 그러니까 요즘에 공단에서 자꾸 점검을 하는 거예요. 점검. 회계사무실에 계시는 분들, 회계사무실에 계시는 분들, 서비스업체, 커피숍, 음식점 3.3%짜리들 지금 자꾸 점검하죠. 그죠? 그죠? 우리는 3.3% 사업소득자들은 프리랜서잖아. 프리랜서. 그런데 그 음식점이나 커피숍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알바생들 우리 4대 보험을 넣어줘야 되는 정규직인 우리 알고 있지. 근데 4대 보험을 넣어주자 하면 사업주들 다 망한다고. 다 망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과거부터 관행상 3.3% 신고를 해오고 있었지. 해오고 있었는데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탄다고. 제가 서울에서 강의할 때 그랬거든. 음식점, 커피숍부터 그렇답니다 라고 얘기하고 지난달에 제가 부산에 와서 강의를 하는데 제 강의 몇 년째 들으러 오시는 분이 피드백 주셨는데 자기가 관리하는 업체 중에서는 헬스장이 헬스장이 누구요? 그러니까 그거 트레이너. 헬스장의 트레이너는 제가 생각할 때 3.3%인 것 같은데 여기만 매여 있대. 아침에 얘가 오픈을 하고 마감도 안 돼. 그러면 4대 보험 넣어줘야 돼. 정규직이지.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강의할 때는 음식점 그리고 커피숍 이래 얘기했는데 음식점 커피숍이 시작인 거야. 나머지 3.3%들 지금 다 본다고. 그럼 보면 4대 보험 넣어주라고 얘기야. 아니 저희는 일용직으로 신고했는데요 4개월 되는 시점부터 바로 4대 보험 직권으로 가입시키죠. 그지? 왜 그러냐 이거야. 제가 생각할 때 국민연금 애고 나서 그렇게 할까. 그러면 반발이 심하겠네. 그 반발을 조금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통합고용세액공제 사후관리 규정을 내년부터 적용 안 한다 라고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사업주한테 설명하기가 편해졌어요. 사업주한테 사장님 4대 보험 넣어주세요. 넣어주시면 통합고용세액공제라는 게 있는데 혜택이 굉장히 큽니다. 사후관리 규정도 없으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4대 보험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우리 입장에서도 조금 용이해지겠지. 끝까지 통과가 될지 한번 좀 지켜보시죠. 한 2천만 원 정도까지 되는 것 같았어요. 청년인 경우에. 됐습니다. 그 정도 보시죠. 그리고 그 밑에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이 돼 있죠. 그죠? 직무발명 보상금 이거는 이것도 조금 설명을 해야 돼요. 자, 오늘 우리 강의 몇 시 끝나요? 6시. 그럼 이제 사무실에 일하러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엄청 좋아하시네. 알겠습니다. 숙제예요. 숙제. 사무실에 일하시러 가셔가지고 관련 업체 장부에 혹은 우리 사무실 장부에 특허권, 산업재산권 이런 게 잡혀 있는 게 있는지 확인하고 보세요. 확인하고 보세요. 그리고 하나 더 얼마인지 대략 금액이 그리고 하나 더 그 특허권을 어떻게 취득하게 됐는지 그것도 한번 알아보세요. 바로 말씀드릴게요. 요 얘기만 하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자, 직무발명 보상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직무발명 보상금. 자, 이건 어떤 개념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 회사 임직원. 회사의 임직원이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하는 거야. 발명을 해. 그래서 특허를 취득하는 거지. 법에 의해서 이 무형자산 재산으로 인정을 받는 거지. 자기 거라고. 보호를 받는 거. 법적 보호를. 요걸 회사에 파는 거야.
회사에 판다고. 됐어요? 그럼 회사는 그 대가로 돈을 주겠죠. 그죠? 그죠? 이게 직무관리형 보상금이에요. 좋은 일이 생기려고 이러는 거겠지. 좋은 일이 생기려고. 자, 이 대가를 지급하면 이 대가를 우리는 직무관리형 보상금 이렇게 얘기한다. 이 직무관리형 보상금은 임직원 입장에서 과세되지 않았어요. 왜 과세되지 않았는데? 나중에 할 건데 소득세법은 철저하게 열거주의 과세 원칙이거든. 열거주의 과세 원칙. 열거주의 과세 원칙이 뭔데? 소득세법은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한다고. 그럼 열거되어 있지 않으면 과세를 안 해. 과세를 안 해. 그러면 열거된 소득이 어떤 건데?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퇴직, 양도소득 이런 게 열거된 소득이라고. 열거 안 된 건 과세를 안 하네. 그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또 회계사무실 오신 분들 또 좀 계시니까 개인 사업자들 소득세 신고할 거예요. 종소세 신고할 거예요. 사업에 쓰던 유형자산이 있어요. 유형자산, 사업용 유형 고정자산 처분하면서 처분 이익이 발생했어요. 요거에 대해서 과세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눈빛이 왜 흔들어요? 안 해요. 다시 개인 사업자들 소득세법 적용하는 거예요. 사업용 유형 고정자산 처분했을 때 처분 이익에 대해서 소득세 과세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한다 안 한다 두 개밖에 없잖아. 남들이 예스 할 때 노 할 줄 알아야지. 물론 나만 틀렸겠지만 혹시 알아 나만 맞추면 짠하다. 그지? 제가 고생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라고. 다 같이 학교 가면 너 좋지. 다 떨어지고 나만 할게요. 짠하다. 안 그래? 변태 아니? 응? 과세해요, 안 해요, 언니? 안 해요. 과세 안 해요. 해요. 개인 사업자 안 해요. 해요. 간편장부인지 복식장부인지 복식부기인지 쪼개야지. 복식부기무자는 과세를 하고 간편장부 대상자는 과세를 안 하지. 과거에는 과세를 안 했었지. 그지? 얼마나 과거인데요? 아주 옛날 10년 된 것 같은데. 그죠? 그런 게 열거가 돼 있다 안 돼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과세 대상으로 열거가 안 돼 있는 건 과세를 안 한다고. 그 저거에 대해서는 열거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과세를 안 했어요. 과세를 안 했다고. 그랬더니 이걸 나쁜 쪽으로 쓰는 거예요. 나쁜 쪽으로. 어떻게 쓰는데 이 임직원이 희한하게 전부 다 대표이사인 거예요. 우리나라 중소기업체 대표이사들은 발명왕이에요. 발명을 하고 대가를 받아가는 거예요. 30억, 300억 이렇게. 그럼 회사는 무슨 돈이 있어야 대가를 지급하겠어요? 이익력을 가지고 돈을 주죠. 그죠? 뒤에 언니 놀라셨구나. 입 다무시면 팔이 들어갑니다. 팔이 들어. 놀라셨구나. 이렇게 이익잉여금을 세부담 없이 빼가는 거예요. 가지금 정리할 때 쓰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2015년까지. 그래서 세법이 개정을 일으켜서 과세를 하겠다. 어떻게 과세를 하는데 회사에 팔거나 회사 댕길 때 팔면 근로소득으로 과세. 다른 회사에 팔거나 퇴사하고 나서 팔면 기타소득으로 과세. 요게 직무관리형 보상금이에요. 이게 아주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해 듣고 진짜 경악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유대인 다음으로 길들이기 힘든 민족이라더만 진짜 똑똑한 사람들 많다라고 싶었던 게 이걸 전문적으로 계획을 짜주는 브로커들이 있다대. 2015년 말에 이 브로커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대표이사들 찾아다니면서 법인마다 챙겨내면서 이익여금 세부담 없이 빼갈 수 있는 기회가 얼마 안 남았다고, 며칠 안 남았다고, 빨리 작업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다 작업을 해놔놓은 거야. 이 법이 2016년부터 시행이 됐거든. 근데 이 돈 30억, 300억 이 옆집의 이름도 아니고 갑자기 지급하려면 아무리 돈이 많은 회사도
당장 지급이 안 되니까 미지급 잡아놓을 거 아니야. 그지? 그지? 그래서 세법이 재차 손을 봐가지고 정비를 해가지고 2016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과세하겠다 이렇게 바꿔버렸다. 근데 이제 재미없어져. 뭐가 재미없는데요? 가지금 정리하는 방법은 갚는 것밖에 없어. 이익잉여금을 세부담없이 갖고 갈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은 존재하지 않아. 응? 저보고 훈수 두는 사람들이 장세무사 유튜브에 고시생들 상대 강의 그거 올려봐야 몇 명 보겠노? 고시생들 봐가지고 돈도 안 되는데 돈이 되려면 9만 명이 그거를 친구 등록인가 해야 돼. 안 그래? 9만 명. 고시생들 한 10년 모아도 9만 명 되기 힘든데. 네? 그런 목적이 아닌데 훈수 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저보고 아니 그 인기 있는 그 조회수 많은 그런 세무사 회계사 강의가 있는데 한번 봐보지 그랬는데 빨간 글씨로 제목이 법인의 이익잉여금을 세부담 없이 갖고 갈 수 있는 방법, 빨간 글씨로 가지고 60분짜리 강의가 있는데 조회수가 엄청난 거야. 회의감이 드는 거야. 내가 그래도 강의 한 지꽤 됐는데 내가 모르는 그런 방법이 있나 싶어. 그 60분을 다 들었잖아. 다 들었는데 마지막에 걔가 그러더라고. 결론적으로 없습니다. 이렇게 60분을 다 들어. 한국 사람들 성격 급해서 안 돼. 처음에 결론을 먼저 얘기해 주지. 그럼 60분을 안 봤을 건데. 그런 방법은 없어. 그죠? 그죠? 이 친구가 알는 무상금이 달려있는 회사가 있어. 그 특허권, 산업재산권이라 가지고. 그죠? 근데 이걸 과세하기 시작했더니 순수하게 연구개발하는 대형 연구단지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비과세 규정을 뒀어요. 얼마까지? 500만 원까지 비과세 하다가 이게 너무 작다 그래서 700으로 바뀌었어요. 머리 좋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안 그래요? 됐습니다. 그 정도 보시고요. 아까 약속했으니까 잠깐 끊었다가 4번에 장기주택 자산 차입금 이자 상환의 소득 공제 여기서부터 잠깐 얘기하죠.